안녕하세요, 유승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벨국제학교의 유수영 선생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벨국제학교에서 18년 차가 되었고 상담과 교육학을 전공해 학교에서 진로지도, 진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학교 전체를 담당해서 중학교 부장, 진로지도 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해 대학원에서 이석철 교수님께 가정 상담학을 배우며 전공하였습니다. 학위는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저희의 선배님이셨군요. 선배님을 인터뷰하게 되어서 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대안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시고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하다가 학교 상담사 자격 과정을 통해서 학교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점차 신학적인 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MDB 과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석사를 졸업하고 2001년 MDB 과정을 밟기 시작하였습니다. THM 과정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한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센터가 세워지는 과정이어서 만들기 시작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둘째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원동현 박사님이라고 5차원 전면교육의 이름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을 이야기하셨는 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게 기독교 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이 교육을 진행시키는 단체가 벨이라는 단체였어요. 1년에 2번씩 모여서 캠프를 하다가 10년쯤 지날 쯤에 캠프를 받았던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면서 교사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5차원 교사로 지원을 했는데 교재가 있었던 게 아니었고 그래서 교재 개발을 하고 교과로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전공인 상담을 이용해 또래 상담이라는 교과도 만들어서 아이들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공부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일과는 어떠신가요? 저희 학교는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교사들은 8시 15분까지 출근해 교사 큐티를 진행합니다. 8시 50분부터는 학생들과 함께 큐티를 진행하고 오후 6시까지는 일반적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후 7시에서 9시 20분에는 스터디나 그룹 교육같이 자율적인 학습을 진행합니다. 9시 20분부터는 원하는 사람들만 함께 모여 학생 자율 기도회를 진행하고 10시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루 중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제가 교육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격 요건과 준비 과정은 무엇인가요? 저는 대안교육과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체하기 위해 대안학교가 세워졌다고 보는데 실력 있는 리더들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실력과 영성을 함께 갖춘 교사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선 교과에 대한 자격증을 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교사도 너무 좋지만 TO가 잘 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하고 정작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사는 교과 과목 교사이기 때문에 일반 교과로 교육대학원 진학을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고 학교에 온다면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대학원 진학이 어렵다면 그에 준하는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로서 직면했던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은 무엇이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왕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매 순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상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교사와 내담자 모두 알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안교사에 대한 개인적, 직업적 만족도를 1에서 10까지 수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이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업적 보람은 1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아이들과 함께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켜볼 때 교사로서 가장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적, 개인적 보람은 점수를 매기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업적인 보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대안학교 교사를 하며 가정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개인적으로는 자녀 양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급여나 교사들에 대한 처우와 같은 면도 좋지 못하고 어쩌면 일한 만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신으로 노력하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각했던 대안학교 교사의 업무와 현재 맡으신 업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학교에 처음 입사할 때 상담교사로 들어갔지만 교과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과정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부정 업무를 맡게 되어 진로 지도를 하게 되었을 때 배운 적도 없고 진학 지도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라 새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교무의 업무를 개론적으로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무의 역할, 진학과 진로의 포커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만족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학교 부서들을 알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무실 운영 영역에 대해 배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침례신학대학, 침례교단 차원에서 학교가 세워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학과 졸업생들이 교사가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꿈꾸고 지향하는 학교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영성과 실력이 함께 겸비되어야 할 것이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잘 준비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대안학교에서는 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는 않습니다. 수입이나 재정적인 영역에서 많이 미비한 편이고, 그래서 초보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경제적인 충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영역에서 직업적 가치를 둔 사람은 대안학교 교사를 하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고, 충분히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수영 선생님, 오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